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면접 준비를 도와드릴 김혜리 컨설턴트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전략 프레젠테이션 기획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기업에서 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요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가장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무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면접 코칭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접근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레젠테이션이란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PT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PT 면접에서 필요한 역량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프레젠테이션 기획에 대한 우리 기초 단계를 밟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리 기획에서 중요한 요소인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실 겁니다. PT 면접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기획하는 훈련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기획 훈련하는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우리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직자 10명 중에 8명이 면접을 보고 후회를 했다고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긴장으로 말을 더듬어서 우리 긴장하면 말을 굉장히 더듬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준비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세 번째, 끝난 후에야 질문에 대한 답이 생각나서. 네 번째,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네 번째, 우리 답변 참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준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나머지 항목 다시 볼까요? 다시 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면접관의 압박, 유도 질문에 휘달려서. 우리 사실은 이 모든 우리 후회했던 항목들이 사전 준비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전 준비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은요. 당황해도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첫 번째도 준비, 두 번째도 준비, 세 번째도 준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프레젠테이션의 이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하면서 개념적인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릴 거예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요소를 살피기 위해서 개념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럼 프레젠테이션 우리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달력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 사용하는 단어 또는 메시지, 두 번째는 목소리, 세 번째는 비언어적인 요소입니다. 이 3가지를 어떤 수치화해서 이론화시킨 분이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메라비안. 그래서 우리가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우리 이 수치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까 해요. 사용하는 단어나 메시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라는 것.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좀 높은가요? 낮은가요? 네, 맞습니다. 좀 낮으시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목소리라고 했을 때는 목소리에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나요? 목소리에는 목소리 톤도 있고요. 크기도 있고 우리 빠르기, 강약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몇 %라고요? 38%. 나머지 55%는 비언어적인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비언어적인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자세도 중요하고요. 이미지적인 것, 시선, 표정, 그리고 우리 제스처라고 하죠.
손을 쓰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표현하는 방식이 93%를 차지한다고 해서 메시지의 중요성이 낮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단지 우리가 우리 이론에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메시지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준비하다 보면 그런 일들 벌어질 때가 많아요. 이 단어를 쓰는 게 맞을까? 이 표현을 쓰는 것이 맞을까? 이런 단어나 표현에 함몰돼서 다른 요소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우리 방지하고 메시지의 구성을 잘 만들어 놓고 구성력, 논리력, 우리 기획력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가 구성이 되었을 때 나머지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우리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부가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이론을 받아들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레젠테이션은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청중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기서 시각적 효과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흔히 PPT,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게 되죠. 이 전달하는 툴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레지나 키노트나 그 외에도 사실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 아무래도 PPT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안에는 항상 핵심 메시지, 우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시각적인 효과를 사용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는 사람과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위키백과에 들어가서 우리 프레젠테이션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요. 프레젠테이션 또는 시청각 설명회는 듣는 이에게 정보, 기획, 안건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즉,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발표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발표라고도 하며 PT로 줄여서 말하기도 한다. 네, 여러분들 이 정의를 보시고 우리가 어떤 요소를 가져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또 잠깐 우리 메모를 해뒀죠. 문제 제기를 통해서 청중에게 우리 솔루션을 제시해서 청중의 어떤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목적입니다. 문제 제기는 다양한 방식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문제 제기에서 그치는 것이 보통 프레젠테이션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는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고, 이런 제시함으로 통해서 청중들이 어떤 대상이든 간에 우리 일종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행동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이것은 정보 전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설득의 메시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행동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들의 반응은 어떤지, 어떤 질의응답이 있는지, 이렇게 청중에서 다시 문제 제기로 돌아오는, 화자에게 돌아오는 피드백까지 이렇게 한 세트가 우리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우리 세 가지 요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3P라고 하는데요. 3P라고 하는 것은 이 첫 글자들이 다 P로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이 요소들을 우리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urpose, 목적이죠. 목적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라는 것도 말하는 화자의 목적이 있고요. 또 누구의 목적이 있을까요? 네, 듣고 있는 청자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에 대해서 사전 우리 분석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자의 목적은 설득하거나 어떤 정보 전달을 하거나 또는 오락의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요. 격려의 기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화자의 목적, 청중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청중이 기대하는 바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place, 장소입니다. 장소 뭘 얘기하는 거죠? 조금 막막할 수가 있어요. 장소,
그 장소에 우리 놓여진 기자재를 확인하거나 어떤 우리 놓여져 있는 의자 좌석에 대한 확인, 네, 어떤 장비를 써야 되지? 이런 세밀한 정보를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면접 보러 가셔서는 그런 정보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내가 PT하게 되지? 어떤 상황에서 PT하게 되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장소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소에 대한 접근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긴장도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에 조금이라도 친숙해지고 익숙해진 사람은 우리 공간의 장악력이라는 제가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공간에 대한 장악력이 생겨서 긴장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요. 면접 장소 근처에라도 가시고요. 그리고 이 면접장이 어떻게 생겼을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PT, 어떤 것들을 사용하게 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만들어 보시고 만져보시고 직접 해보시고 하시면서 장소에 대한 익숙함도 만들어내신다면 훨씬 더 우리 긴장도도 감소하시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people. 네. 청중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사전 분석 중에서 청중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 잠깐 얘기를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PT 면접이라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 면접관들은 그러면 다 똑같을까요? 아니죠. 사실은 우리 어떤 기업의 면접관인지 어떤 기관의 면접관인지 그 기관과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면접관들의 성향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청중에 대한 분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밀한 우리 사전 조사를 통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 기업의 면접관들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지 하는 것들을 우리 사전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전 분석해야 되는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 3P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PT 면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PT 면접 준비하시는 거 사실 굉장히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기획적인 요소, 제가 계속 기획 얘기하고 전략 얘기할 건데 이 기획적인 요소에 대한 많은 습득, 오늘은 사실 우리 기본적인 것들을 연습하고 알아보는 자리지만 이러한 기본이 철저하게 사실 만들어져 있다면 어떤 주제에도 여러분 사실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작은 질문 하나 준비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은, 면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적절할까요? 네, 설득의 과정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설득의 과정이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보가 옳다고 또는 내가 제시하는 솔루션이 옳다고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설득하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면접은 어떤 설득 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 기관에, 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냥 내가 얘기하고 와버려, 끝내버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머리에 넣어놓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사실 프레젠테이션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도구, 사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입사하셔도 계속해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우리 형태로 평가받으실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지금 뭐 공기관의 단체장들, 기업의 임원들도 많은 부분에서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들로 면접뿐만 아니라 실무 능력도 향상하실 수 있을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자,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좀 궁금했어요. PT 면접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기분일까? 조금 더 최근의 목소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네이버 한 카페에서 PT 면접이라고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PT 면접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댓글이 쭉 달렸습니다. 저도 그게 막막해요. 처음이라서 걱정돼요. 처음이란 친구도 굉장히 많았고 너무 걱정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걱정 많이 되시죠?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걱정이 되시는 건데 마지막에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운에 맡겨야. 여러분들 운에 맡기시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첫 번째도 준비, 두 번째도 준비,
세 번째도 준비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신 분에게 운도 따라오는 거예요. 자, 운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남은 시간도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면접 들어가면 우리 어떤 순서로 우리 면접이 진행되는지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그룹의 면접 순서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인성검사 많이 하시죠? 인성검사를 통해서 결과를 받으시고 임원 면접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PT 면접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직무 역량 면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무 역량 면접이 PT인 거예요. 여러분들 직무 역량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사실 경력직이신 경우에는 직무 역량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직접적인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경력직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일을 했니? 거기에서 네가 어떤 직무 역량을 길러서 그걸 우리한테 어떻게 활용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지만 신입 같은 경우는 어떻죠? 실질적으로 직무를 해본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직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하나씩 우리 세부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긴장감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주제 어떻게 되죠? 주제 우리 만약에 사전에 주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현장에 가서 주제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제 받는 방식은 좀 다양할 수가 있죠. 첫 번째 그런데 이 주제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폭넓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 기업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연관성 있는 주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주제를 받는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지정 주제를 여러 가지 주고 그중에 택 1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자유 주제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은 큰 맥락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보는 거니까 자, 이렇게 살펴보시고 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 준비해서 주제 받아서 하는 경우에도 시간 주는 것도 사실 좀 다양해요. 10분에서 우리 30분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 반드시 작년에 어떻게 지원됐었는지 정보를 찾으셔서 10분 준비해야 되는 것과 30분 준비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간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사전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발표, 가장 중요한 발표. 발표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발표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 자, 3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3분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쉬는 시간도 10분씩, 15분씩 주는데 3분이라니 3분 동안 어떻게 다 얘기하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프레젠테이션에서 3분, 5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짜임새 있게 구조를 잘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3분은 모든 이야기를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1분 엘리베이터 스피치 같은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죠? 1분 동안에 설득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분이면 핵심 주제를 이야기하기엔 충분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3에서 5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한테는 3에서 5분 어떤 시간일까요? 듣고 있는 사람한테는 3분 아주 길 수 있습니다. 1분도 길 수 있어요. 듣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전개가 재미있게 잘 우리 앞뒤가 맞게 진행되지 않으면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명심하고 우리 발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발표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발표 도구도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PPT 빠르게 한 장짜리 만들어 오세요. 우리 빠르게 몇 장 만들어 오세요. 라고 제시해주는 기관 또는 기업이 있고
또 한글에 작성해서 만들어 오라고 정보를 주는 것도 있고요. 뭐 메모장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이런 우리 컴퓨터로 작업할 수 있는 툴을 주지 않고 종이에 우리 메모해서 구두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사전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곳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진행되는 방식의 툴을 빠르게 우리 작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죠? 이 툴을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죠? Q&A. 질의응답이라고 우리 하죠. Q&A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Q&A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면접 보는 경우에도 Q&A가 있지만요. 실제 실무를 할 때 PT 하게 됐을 때도 Q&A가 가장 중요해요. Q&A가 있는 경우는 때로는 발표보다 Q&A가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사람들은 마지막에 진행된 것을 가장 잘 기억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 면접 지원자들을 보고 있다 보면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빨리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죠? 내가 한 질문은 반드시 기억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면접관이 직접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주 주의 깊게 그 답변에 대해서 듣고 평가 내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A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발표 준비에만 멈추어서 절대 안 되세요. Q&A도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Q&A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Q&A 어떻게 준비하나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발표하는 내용은 바뀌더라도 우리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의 틀은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내용만 바꿔가면서 같은 틀의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제를 두고 연습하시고 가상의 우리 질의응답을 만들어 보셔서 직접 답변 작성도 해보시고 작성만 하시면 안 되죠. 말씀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왜 그렇죠? 작성한 글과 말의 글은 굉장히 다르죠. 우리 구어와 문어체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입으로 얘기하는 연습 철저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질의응답 아주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사실 질의응답만 해도 우리 굉장히 할 얘기가 많고 몇 시간 동안 우리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질의응답도 예제가 많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질의응답에서는 어떤 게 있죠?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 좀 난감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깊게 준비하신다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 또 한 가지 함께 나눠볼게요. 평가자들, 우리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PT 면접에서 기대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역량을 기대할까요? 아까 보셨죠? 직무 역량을 보고자 한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직무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직무를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 해결 능력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실무에 들어갔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업무에 있어서 우리 성과를 좌지우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 아주 중요한 요소로 우리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기획력. 기획이 많이 훈련이 되시고 많이 연습이 되신 분들은 빠르게 PT 면접에서 좋은 기획안, 사실 일종의 기획안이에요.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획력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보고자 합니다. 기획력 우리 PT 몇 분만 보면 사실 드러나거든요. 잠깐 우리 살펴보기만 해도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기업에서는 어떻죠? 모든 것이 다 기획으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집니다. 마케팅, 여러분들 판매, 인사 여러 우리 부서에서 모든 시작은 다 기획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획 능력을 PT 면접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순발력. 순발력 아주 중요한 요소죠. 갑작스럽게 닥친 문제,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현장 업무에 굉장히 능할 거라는 우리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순발력 중요한 요소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또 넣어놨습니다. 스피치 역량, 아주 중요하죠. 자, 현대 사회에 있어서 스피치 역량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더 돋보이고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서 모든 기업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에서도 실제로 지금 직무하고 있는 재직자분들도 스피치 교육,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받고 있는 것도 우리 표현하는 능력, 잘 전달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PT 면접에서 평가자들이 기대하는 역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PT 면접을 통해서 이 역량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큰 줄기 꼭 기억하시고 우리 기획에 대한 기초 단계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실무를 하면서 우리 제안서라고 하죠. 이런 입찰 제안서 기획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기획이 알면 알수록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잘 순서를 따라 나가기만 한다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정리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성취감을 굉장히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자,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프레젠테이션 기획에만 해당되는 요소는 아니고요. 모든 기획을 위해서 꼭 제가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산을 바라보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요. 여러분, 가까이에서는 어때요? 산 전체를 바라볼 수가 없죠. 조금 멀리 서 있어야 산 전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you step back, you can see more. 자, 조금만 더 뒤에서 큰 그림을 보셨을 때 여러분 좋은 기획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산을 보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Why, What, How.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우리 프레젠테이션에서 산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중요하죠. 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죠? 왜 이 문제가 주어졌지?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왜 이 문제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이런 여러 가지 why에 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이슈도 정리하셔야 돼요. 자, what. 그러면 무엇이 이슈지? 무엇을 해결해야 되지? 무엇이 여기 하위에 달려있는 문제들이지? 자,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지? 자, what. 그 다음에 how.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나는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런 how의 문제. 이 세 가지는 우리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산을 보러 보는 방식으로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중요도의 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디자인도 중요한데요. 디자인 여러분들 중요하죠. 특히 학교에서 우리 막 작성할 때 디자인 예쁘게 하는 거에 좀 신경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레젠터, 말하는 사람. 우리 말하는 사람을 프레젠터라고 말하죠. 프레젠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는지가 디자인의 요소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 기획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기획이 잘 되어 있는 자료여야만이 프레젠터가 말하기 좋고요. 프레젠터가 말하기 좋게 잘 짜여진 자료는 디자인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획적인 요소를 반드시 먼저 생각하시고 잘 만들어 놓으셔서 이에 맞는 컨셉을 우리 적용을 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중요도의 순위, 기획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다음 단계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프레젠테이션은 뭐다? 설득이다. 그러면 설득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설득하면 우리 논리적이면 설득이 되잖아. 저 사람의 앞뒤의 말이 잘 맞고 인과관계가 잘 맞으면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설득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설득, 논리적인 부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설득할 때는 한 가지 요소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정서적인 신뢰. 신뢰감은 정서적인 부분에서 온다고 해요.
우리 면접과 적응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 우리 A 지원자가 아주 똑똑해, 아주 논리적이야, 아주 스펙도 좋고요. 그렇지만 B 지원자랑 일하고 싶어. B 지원자에게 신뢰감이 가. B 지원자를 뽑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부분은 정서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성과 감성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결정을 내리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이성도 중요하지만 감성이 85%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정서적인 신뢰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서적인 신뢰감을 우리 프레젠테이션에서 얻는 방법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감성 장표를 넣는다던가 나의 스토리텔링에서 감성적인 부분을 넣는다던가 이 구성에서 감성적인 요소를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또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프레젠테이션 기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슈 우리 아까 잠깐 얘기를 했어요. 먼저 문제가 주어지면 이 주어진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써보셔야 됩니다. 써보신 다음에 다음 작업이 뭐냐면 이슈를 정리하다 보면 니즈가 나와요.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뭐지? 무엇이 필요로 하지? 여러분들 과제, 프레젠테이션 면접 과제로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마케팅 방안, A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방안을 만들어봐라.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A 제품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요. 기업의 이슈, 고객의 이슈, 자, 기획자의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요. 그에 따른 니즈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우리 분석을 하다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차별화된 전략이 나옵니다. 전략이 일단 뽑아져야 돼요. 이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들이 사실 저절로 도출될 때가 많습니다. 이 이슈도 그룹핑하고 나누는 것들도 중요한데 이렇게 그룹핑해서 전략 뽑아내는 과정을 만드실 때 중요한 점은 차별점과 차이점을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차이점, 단순히 다른 거죠. 전략이 우수한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점이 있는 전략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이야기까지는 좀 자세하게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차별화된 전략이면 끝난 거 아닌가요? 전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전략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요. 솔루션 및 효용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PT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접하게 되시는 모든 프레젠테이션에서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솔루션은 좀 알겠어요. 뭔가 해결책? 그런데 이 해결책이 효용으로 와닿았을 때 제대로 된 우리 결론이라고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죠. 효용은 뭘까요? 우리 효용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베네핏이라는 영어 단어를 써놓기도 했는데 효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전략이 좋습니다. 이 방식이 좋아요. 이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치적인 것으로 넘어올 때 우리는 효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좋아요가 아니라 좋기 때문에 당신이 무엇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이 옳기 때문에 기업은 이를 통해서 몇 % 수익을 더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시했을 때 이것이 효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해 줄 때는 단순히 좋습니다, 이것이 우수합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수해서 주어지는 효용적인, 가치적인 부분까지 같이 결론 내주셨을 때 완전히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반드시 기억하실 거 뭐라고요? 전략에서 그치지 말고 효용적인 가치로 끌어내서 마무리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정도 어느 정도 기획을 했어요. 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시각화. 시각화라는 것은 우리 흔히 와닿게 생각하면 PPT 만드는 것. 제가 시각화에 대해서는 자세한 디테일한 정보를 드리진 않겠지만 시각화를 왜 하는지는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화하는 목적, 첫 번째, 쉬운 이해. 내가 하는 이 정보든 주장이든 이것이 더 쉽게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 모 기업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도구, PPT를 사용하지 마라. 사용하지 말고 우리 프레젠테이션 해라. 라는 지령을 회사에 내보내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디자인이고 뭐고 잘 못 만들면 오히려 이야기하는데 방해가 되더라. 그럴 바에는 쓰지 말고 해보자. 그리고 너무 작성하는데 디자인하는 데만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해. 이건 좀 낭비가 될 수 있어. 이런 관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더 쉽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심도 집중. 맞습니다. 화자가 혼자서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 관심도를 끌어내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이미지라던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뭐 영상을 쓸 수도 있고요. 소리, 음악을 쓸 수도 있고요. 나 혼자서 모든 관심을 끌고 오기 어려운 부분들을 다른 요소들을 넣어서 더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신미성이 있습니다. 신미성은 뭐죠? 더 예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굉장히 아름답고 잘 정렬되고 좋은 디자인으로 만들었을 때 이 자료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우리 그냥 쓰여져 있는 글씨를 볼 때보다 활자되어 있고 훨씬 더 잘 디자인된 책을 보면 어떻죠? 훨씬 더 이 정보가 좋은 정보일 것이다. 더 훌륭한 정보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화의 목적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화려한 디자인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략하게 만들어서 우리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PPT 작성의 핵심 4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색. 색 아주 중요하죠. 색을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어려워요, 사실은. 무슨 색을 써야 되지? 어떤 컬러를 써야 되지? 사실 고민이 가장 많이 되는 지점인데 전체적인 컨셉화에 맞춰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지금 계속 제가 산을 바라보는 방법, 기획에서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색은 기획 아닐까요? 색은 컨셉 아닐까요? 색도 아주 중요한 기획 요소입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는 색인가? 사실 우리 PPT에는 화려한 색깔들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색은 또 어떤 게 있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색, 이런 데서 컨셉을 차용해 오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요소, 텍스트. 텍스트 아주 중요하고 텍스트만 잘 사용하셔도 다른 화려한 디자인들 쓰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텍스트는 길지 않게 간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여러분들 뭐 고딕 계열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텍스트를 활용만 잘해도 우리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디자인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이미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미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고해상도에 연관성 있고 아주 좋은 이미지, 사실적인 이미지. 그림보다는 실제 사진이 훨씬 더 신뢰감을 줄 수 있고요. 자, 모든 것은 더 설득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미지를 사용해서 오히려 나의 정보에 집중되는 것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미지 사용에 대한 얘기했고요. 제가 오늘 가장 우리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 4요소로 아주 중요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도 작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획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레이아웃 생각하고 만드시나요? 어떤 레이아웃으로 보여질지? 레이아웃 하면 어떤 거 떠오르시면 되냐면요. 우리 잡지 넘기시다 보면 나름의 원칙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쪽은 이미지, 자, 텍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여준다. 레이아웃 공부를 조금만 더 하시면 우리 텍스트 배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감각이 좋아지실 거고요. 다른 디자인적 요소 많이 적용하지 않으셔도 레이아웃만 깔끔하게 잘 만들고 적용하셔도 아주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한 가지 컨셉으로 이루어지셔야 돼요. 컨셉을 기획한 다음에 색 쓰시고 어떤 이미지 쓰실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뽑아내셔서 작성할 방향을 이끌어 나가셔야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기획하는 훈련. 기획은요, 여러분,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훈련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근거를 수집하는 훈련이에요. 데이터 근거를 수집하는 것도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자료 수집하셔서 자료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감각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갑자기 뽑아지지 않거든요. 갑자기 찾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필요할 것 같은 우리 관련된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논리를 구조화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논리를 구조화시키는 것은 우리 논리성을 가진 어떤 우리 어법들, 화법들 기준으로 훈련하셔도 되고요. 우리 알고 계시는 3단 논법, 이런 다양한 논법에 근거해서 작성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고 이 논리가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몸에 익는 거예요. 논리적인 어떤 구조가 몸에 익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든지 논리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조화하는 것을 몸에 익히실 수 있도록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기획 기초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PT 면접 기획하시는 훈련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PT 면접 어떻게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미지적인 요소나 보이스 훈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소리 훈련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톤을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우리 생각하는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호흡 훈련도 하고 우리 발성 연습도 하고 이러면 좀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다음에 이미지적인 요소, 그다음에 스피치적인 우리 화법을 우리 익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서 훈련할 수 있어요. 기획적인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꾸준하게 사전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 훈련법을 가지고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시면 PT 면접도 잘 대응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셔서 업무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도움 되신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제가 생각날 거예요. 네, 기억하시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PPT 만들 때 가장 어떤 일을 먼저 하시나요? PPT 만들기 위해서 책상에 앉을 수도 있어요. 자, 책상에 앉아서 뭐 하죠? 흔히 우리가 하는 것들, 파워포인트를 엽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거에 의거하면 파워포인트를 열면 안 됩니다. PPT 만들기 전에. 자, 그럼 뭘 해야 되나?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날로그식 기획을 하셔야 돼요. 아날로그식 기획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자, 제가 이런 이미지를 올렸어요. 글로 직접 쓰는 거. 쓰되 도구도 제가 정해드릴게요. 자, 답정 정해드립니다. 볼펜 쓰지 마세요. 연필과 지우개를 가지고 오셔서 기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지우개 있어야 되고 연필이 있어야 되는 거는 지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우고 다시 메꾸고 만들어가는 아날로그식 기획을 하는 거예요. 아날로그식 기획하는 방법, 자,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구조화하는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제를 하나 정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제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주제의 내용이 바뀌더라도 우리 이 구조화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근거를 끌어내고 우리 구조를 만드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질문 예제 주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일, 이 주제의 키워드는 뭐지? 핵심 키워드 한 단어만 뽑아내세요. 한 단어를 못 뽑아내겠어. 그러면 일단 먼저 여러 개 단어를 두십니다. 그 다음에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최종적으로 남기셔야 돼요. 자, 키워드를 뽑아내셨으면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키워드를 포함한 키 센텐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주제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키 센텐스를 만듭니다. 이걸 만들고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서론, 본론, 결론부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게 불명확하더라도 우선 정리해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가설을 세우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우리 키센텐스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 하셔야 되죠? 본론을 먼저 정리하시는 거예요. 본론에 내가 쓸 것들, 소주제 1, 2, 3. 그런 다음에 소주제를 정해놓고, 자, 이 네 세 가지의 근거에 기반해서 이 주장을 해야겠다라는 정리를 하셨다면, 주장을 정리해 놓으시고 이 근거에 잘 맞는 데이터, 근거 잘 우리 뽑아내서 여기 하나씩 붙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본론 작업까지 만약에 되셨다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서론과 결론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조화 훈련 주제 바꿔가시면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좀 더 우리 실제로 아날로그식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들처럼 제가 한번 써봤어요. 우리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막막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제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만 보셔도 여러분들 자,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핵심 단어는 스피치가 되겠죠. 이 스피치를 잘하고 싶다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뽑은 키 센텐스예요. 이 하위 세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하위 세 가지 정보. 첫 번째로는 체계적이고 간결한 구성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호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좋은 목소리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제스처와 미소입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가지시면요. 프레젠터로서 아주 훌륭하게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하위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살펴볼까요? 체계적이고 간결한 구성력을 위해서는 1. 핵심 주장을 한 문장으로 구성합니다. 2. 적절한 근거와 사례를 배치합니다. 3.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 반복합니다. 두 번째, 호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목소리 어떻게 만드나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복식 호흡으로 좋은 소리를 만듭니다. 두 번째, 정확한 발음을 연습합니다. 세 번째, 언어의 리듬감과 강조법을 익힙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제스처와 미소입니다. 자, 적절한 제스처와 미소에 해당하는 내용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바깥으로 향하는 제스처는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적절한 의상과 이미지 관리도 신뢰감을 높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미소는 호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스피치에 대해서 다 아셨어요. 이 세 가지 내용들, 그의 하위 내용들만 잘 기억하시면 뭘 하실 수 있다고요? 이 세 가지만 유의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스피치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잘 보세요. 결론 제가 어떻게 맺었냐면 이 세 가지가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맺지 않았어요. 잘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잘 할 수 있다는 효용적인 가치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결론은 이런 우리 아까 잠깐 살펴보셨죠? 자, 효용으로 가치로 내가 느낄 수 있는 효용으로 결론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자꾸 세 가지로 정리해요. 본론도 세 가지로 정리하고 본론에 있는 하위도 자꾸 세 가지로 우리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꾸 세 가지로 정리하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 3, 매직 넘버라고 하죠. 세 가지가 넘어가면 사람들은 잘 정보로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좀 적어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적절한 양의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세 가지로 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문장을 써보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주제 가지고 이렇게 써보시는 훈련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보시고 우리 아직 서론과 결론은 문장만 만들었지 어떤 다른 구성법들을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이렇게만 하셔도 이거 우리 하위 하나씩 하면 PPT 한 장씩 나오는 거고 이 하위 내용의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보, 데이터 또는 이미지, 사례 이런 것들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되죠?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시간 충분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긴 분량의 PPT를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업 하셨다면 우리 다음 단계 따라오실게요. 다음 단계 뭐가 필요할까요? 스토리보드 짜기. 자, 제가
A4지를 이렇게 8칸 나눈 것을 우리 여러분들하고 실습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사실 처음 프레젠테이션 배울 때도 이런 방식으로 배웠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처음 이제 입사해서 PPT 학교에서만 좀 해봤지 실제 우리 기획 업무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저의 이제 상사분께서 이런 종이를 하나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직접 네가 연필로 써봐. 그림으로 그려보고 하나씩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하자. 저는 이 방법을 아직까지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실습할 때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칸은 PPT 한 페이지라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목 페이지는 여기야. 1페이지는 여기. 자, 2페이지 본문에 이미지 여기 배치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 이런 문장이나 단어를 쓰자. 이런 것들을,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볼펜 아닌 연필을 사용하셔서 조금씩 그림도 그리시고, 이미지 어떤 것을 넣을지 메모도 하시고, 스토리보드 짜는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디자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어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만들어야 될지 머리에 사전 그림이 다 그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없어지죠? 우리 여러분들 PPT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PPT를 키는 다음에 우리 어떻게 되죠? 3페이지 작성하다가 5페이지 작성하다가 다시 표지로 넘어가서 작성하고 이런 시간 낭비 없어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고 짜임새 있고 구조적인 우리 PPT 만드실 수 있고 프레젠테이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렇게 우리 하얀 종이만 보여주니까 또 잘 모르실까 봐 실제로 우리 낸시 두아르테라고 하는 유명한 디자인 회사의 우리 CEO죠. 이분이 프레젠테이션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데 이분이 작성한 우리 스토리보드예요. 보시면 어떻죠? 우리 도형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어떤 것들을 글씨로만 보여주면 전달력이 좀 떨어지고 관계를 보여주는 상관관계를 보여주기가 어려울 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적절한 도형 같은 것들도 우리 만들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자, 직접 손으로 다 그렸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리면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면 되겠다 하고 직접 하나하나 우리 다 만든 게 보여져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것도 하나의 사례인데 왼편 어떻죠? 우리 이렇게 PPT에서 직접 뽑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림 그리고 메시지. 이거 여러분들 발표 연습하실 때 스크립트 만드는 방식으로도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스크립트 쓰시는 거 뽑아서 다 한 뒤에 뽑지 마시고 실제로 이렇게 작성해서 이렇게 스크립트 해야지 사전으로 작업하시는데 사용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좋은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구조화하고 실제로 손으로 만드는 작업들 우리 계속 같이 어떻게 하시는지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방법이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이 안에서 세부적인 사실 디테일들이 또 있어요.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더 기획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요소들이고 실제로 예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할 수 있다면 좀 좋겠지만 오늘은 제가 기초적인 여러분 훈련법, 실제로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도구,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훈련하시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당장 기존에 안 하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아무 주제나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힐러리 알고 계시죠? 힐러리의 수첩,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힐러리의 수첩, 어떤 정보가 담겨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아마 적었을 거예요. 근데 힐러리의 수첩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인용문, 속담, 격언, 성경 구절, 사회, 문화, 경제 이슈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근거 데이터 만드는 작업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잘 정리하시는 능력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자, 중요한 얘기들 할 때마다 하나씩 적어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런 인용문을 쓰면 좋겠다 하고 적어놓고 속담, 격언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 많이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하셔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훈련하시는 것도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죠? 데이터 수집해서 정리하고 만드는 작업 오늘부터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아까 논리성을 갖는 데 있어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근거, 적절한 데이터가 붙어줬을 때 우리 논리,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적절한 데이터를 뽑는 것도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한 우리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하시고 이 수집한 것들 중에서 뽑아서 만들어 보시고 하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자, 스토리텔링 하는 것도 단순하게 개인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스토리텔링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용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기법 중에 하나인 것들 중에 역사나 사회 문화를 근거로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얘기하는 것만이 스토리텔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을 잘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간직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힐러리의 수첩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 수첩 하나씩 만들어서 갖고 계시길 바라고요. 꾸준한 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략 프레젠테이션 기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소들 잘 기억하시고 접근하는 데 활용하시고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잠깐 우리 안내 드렸는데요. 우리 이메일 주소, 제 블로그 안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성공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위한 전략 프레젠테이션 기획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요소들 뭐가 있었죠? 네, 3가지 요소, 우리 3가지 목적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자, if you step back, you can see more.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멀리서 보셨을 때 전체적인 우리 그림을 그리실 수 있고요. 기획적인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을 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큰 그림을 보시고 세부적인 이슈 들어가셔서 정리하시고 우리 만들어 보시는 것들이 중요해요. 제가 아까 방법론 말씀드렸던 거 기획하시면서 우리 예제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년도 우리 기출문제들 가져오셔서 만들어 보시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다양한 주제들 가지고 하셔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어떤 주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이나 또 블로그로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주제에 오늘 전략이라는 단어, 자, 제가 기획이라는 단어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 2 단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기획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면접과 취업에 있어서도 전략 잘 세워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